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8월 9일 날씨입니다. 선선한 날씨 계속되겠습니다. 곳곳에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기온 84도, 최저기온 71도입니다. 8월 10일 날씨입니다. 흐린 날씨 보이며 곳곳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최고기온 87도, 최저기온 67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조정무 보도본부장의 지역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뉴욕 일원에서 발행된 한국어 신문에 실린 주요 로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사진입니다. 뉴욕에 온 하늘 위 특급 호텔이라는 캡션이 붙었군요. 대한항공 A380이 어제 뉴욕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는 31일까지는 주 3회 운항을 하고 9월부터는 매일 1회씩 운항한다는 그런 캡션입니다. 어제 JFK 국제공항에 도착한 A380이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소식은 통행료가 미쳤다는 그런 제목입니다. 뉴저지와 플러싱 왕복 9월부터 하루 28불이라는 부제가 붙었는데요. 지난해 말 이스트리버 브리지 터널 통행료가 6.5달러로 올랐고 여기에 또 허슨 리버 브리지 터널 통행료를 내달부터 최대 7달러 인상하는 계획이 발표되자 뉴욕과 뉴저지를 매일 오가는 한인들이 망연자실해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인상안이 확정이 되면 현금 이용자는 15달러와 그 외에 내하고 2014년부터는 2달러가 또 추가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옆에는 그 치솟는 통행료의 그 인상 도표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한인 소상인 지원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인데요. 아주 평등인회가 주최하고 유니온 소상인연합회와 퀸스 한인회가 주관한 제1회 한인 소상인 지원 심포지움이 열렸고 여기에는 그 뉴욕시 환경국과 세무국, 위생국, 교통국 그리고 소비자보호국, 소기업 지원국, 연방 소기업청 등이 그 정부기관 등이 대거 참가해서 정부의 프로그램과 소기업 용자 등을 홍보했다고 합니다. 환경국 쪽에서는 또 건물 내 누수로 인한 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경우에 해결 방법을 알려주었고 또 상업용 주차 티켓을 발부받은 경우에 문제의 원인과 함께 벌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방법 등도 여기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뉴저지의 그 5번 도로가 한 달간 폐쇄된다는 지역 뉴스입니다. 포트리와 에지워러를 연결하는 5번 도로가 전면 폐쇄돼서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소식. 9일 오전 어제부터 전면 폐쇄가 됐고 한 달 동안 이 도로는 최근 교통국이 선정한 위험한 도로 환경 3위에 꼽힐 만큼 그 낭떠러지가 많은 특성으로 인해서 낙석 위험이 높았다고 합니다. 교통국은 이 도로를 폐쇄한 뒤에 펜스 설치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는 제로금리 약발, 다우 급반 등 뉴욕 증시가 연방준비제도의 초저금리 유지 발표에 힘입어서 급반등에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어제 다우 산업평균지수는 전일 대비 429.92포인트가 급등했고 또 그 11,239.77로 장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하루 만에 11,000선을 회복했고 미국의 그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이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어제 그 최근 경기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 오는 2013년 중반까지는 제로 수준 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죠. 다음 소식은 9월 영주권 문호입니다. 가족 이민 적체가 심화됐고 취업 이민은 소폭 진전했다는 부재입니다. 연방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9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이민 3순위 숙련공 우선 일자는 2005년 11월 22일로 전월 대비 3주 진전되는데 그쳤군요. 요즘 6년 정도 걸리는데요. 그리고 2011 회계연도를 마쳤습니다. 지난달에도 3주 개선에 만족해야 했던 숙련공 부문은 앞으로도 큰 폭 진전 없이 3, 4주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빠른 진전 속도를 내고 있는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부부는 전달에 이어서 9월에도 문호가 13주나 진전이 됐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밤새 자동차 바퀴가 사라졌어요라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펠팍 등 한인 밀집 지역에 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심야 길거리 주차를 피해야 한다는 경고가 부재로 붙었습니다. 팰리세이드 주택가인 헨리 애비뉴 선상에 주차되어 있던 한인 소유의 닛산 스포츠카가 차바퀴 4개가 새벽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해 한인은 오전에 나와보니까 차바퀴 4개가 모두 없어진 상태로 벽돌 위에 차량 몸체만 놓여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옆에 그 바퀴가 덜렁 빠져나간 차 그 사진도 실렸군요. 펠팍타운 경찰은 경기 악화로 갈수록 상계형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그간 지역 일원에서는 흔치 않았던 자동차 바퀴털이 사건이 최근 타운 곳곳에서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1회 뉴욕 K-팝 콘테스트 본선 진출자 8명이 선발돼서 16일 그 센트럴파크에서 본선 무대에 진출하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류 전문 사이트인 allpop.com이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맨하탄 센트럴파크에서 개최하는 제1회 K-팝 콘테스트 본선 진출자 명단 8명이 발표됐는데요. 여기에는 한국인도 있군요. 정재윤이라는 이름이 있고 스티븐 클락, 에릭 비터, 칠린 버크 등 8명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이번에 센트럴파크 나움버그 벤셜 야외 무대에서 진행될 뉴욕 K-팝 콘테스트는 제2회 코리안 데이 행사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기획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수요일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5일 스탠더드&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 강등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 등 전 세계 증시를 강타하면서 블랙 먼데이의 악몽이 현실화됐습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일 스탠더드&푸어스의 미 신용 등급 강등으로 8일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지난주말 종가보다 무려 634.76포인트나 폭락했습니다. 이 수치는 5.5%의 하락세입니다. 이 같은 하락세는 뉴욕 증시의 112년 역사상 6번째이며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하락세입니다. 등급이 떨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이자율이 높은 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 나라에서 지불해야 되는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나머지 이제 크레딧 관련돼 있는 그 금리들도 마찬가지로 올라가게 되죠. 모게지랑 아니면 크레딧 카드 아니면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금리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미국 그 경기를 봤을 때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 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미 신용등급 강등은 고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고 또한 금리가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업체들도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비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나 기업체가 드는 비용이 늘면 당연히 소비가 줄고 경제활동도 둔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미 신용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국은 최고의 대학가, 최고 생산성을 갖춘 노동자, 최고의 혁신기업, 최고의 도전 정신을 가진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아침을 여는 뉴스를 마칩니다.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